자요. 이제 특별법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죠? 몇 년 미만이요? 2년 미만이죠?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이때 2년으로 보는데요. 이때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뭘 한다? 임대는 절대로 안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죠? 해지를 통과하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으면 소멸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뭐가 똑같냐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갱신을 요구했잖아요.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그러면 2년으로 보죠. 2년간 사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있다가 나오면 되죠. 2년 미만으로 정했다는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1년. 이런 경우는 누가요?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요. 2년 미만 1년으로 정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든지 2년을 주장하든지 임차인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누구의 선택이다? 임차인이요.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어요. 알겠죠?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끝났는데 문제는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았죠. 그럼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도 불법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끝난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법에서 봐주니까 일단은요. 임대차가 끝나서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해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점유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대신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알겠죠? 적법이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래서 차임 상당히 사용이익이죠. 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죠. 이런 묵시적 갱신은 이번에 바뀌었죠. 몇 년을 보죠? 2년으로 보다.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다.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대로 봐봐요. 이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끝나기 6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이런 바뀌었어. 2개월 전까지로. 임차인은 몇 개월? 2개월. 전에는 1개월 했잖아요. 2개월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묵시적 갱신하고 갱신 요구권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2년, 원래 처음에 2년을 계약했어. 그런데 여기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다시 몇 년이 다시 연장되죠? 다시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되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요, 갱신을 요구했어. 갱신을 요구하죠. 갱신 요건도 똑같이요. 6개월에서 2개월에 갱신 요건도 6개월에서 2개월, 임대인은요. 임차인은 몇 개월이죠? 2개월이죠. 이 기간 안에. 그래서 임차인이 2개월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다시 또 몇 년이다? 2년. 그래서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원래 계약이 2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그다음에 갱신 요구로 2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 요구든 어느 경우이든 간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뭐가 된다? 해지가 되는 것이죠. 이때요. 이때 임차인은 만약에 자기가 기간을 원래 2년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 있죠? 중개 보수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요? 법에 의해서 3개월 있으면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죠? 임차인이요. 중개 보수 책임을 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요. 몇 기 차임액이죠? 이익이죠.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게요. 주택인으로만 있고 상가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상가 그럼 임대차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만 묵시적 갱신에 이게 있어요.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했잖아요. 그럼 법정갱신 아무 말 안 해도 법정갱신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그 말은 보증금이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달할 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는 법정갱신 아무 말 않고 건물주가요 깜빡 잊었죠? 그래도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상가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죠. 우리 법에는 신청으로 되어 있지만 판례는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틀린 지문으로 나왔죠. 틀린 지문 뭐죠?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것은 우리가요 21인가 23인가요 틀린 걸로 나와 있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럼 이건 안 되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뭐가 있죠? 동창회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중 사무실이라든가 교회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아 안 받아?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LH공사, 그다음에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빼고는 안 되지만 상가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이다? 여기가 보통은 2년이다. 그러면 큰일 나. 2년으로 보는 것은 주택이고 상가에서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죠. 1년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4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몇 기다? 3기. 3기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주택 우리가요 전에는 주택 임대차는 말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기로 봤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지금 이제 주택은 2기, 상가는 몇 기? 3기 이렇게. 자, 권리금이죠. 권리금 횟수 방해죠.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금 횟수로 방해하면 3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이때 3년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제요? 방해가 있는 날 또는 방해가 종료한 날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3년이다? 임대차가 종료예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이렇게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방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그러면 안 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다. 언제부터 3년이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3년 임대차가 종료냐 방해행위가 종료냐 이것만 해가지고 지금 3번이나 시험에 났단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 77번 갑종족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적법하게. 여러분 적법하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부부간하고 종중, 종교단체하고 산하단체 여기에는 적법은 뭐냐면 뭐죠?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고 그 다음에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는 부부간, 종중간에 뭐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뭐가 된다? 유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알겠죠?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유효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가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은 유효이죠. 이런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뭘 할 수 있다? 해지가 가능하고 무효일 때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다겠죠. 이 사람은 뭘 한다? 수탁자. 이 사람은 뭘 한다? 신탁자죠. 그런데 아무리 명의신탁이 유효할지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제3자라고 얘기를 해. 이 수탁자고 제3자가 아니라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을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제3자가 뭘 한다? 적극가담하죠.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요.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지만 적극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갑은 을과 명상약정을 해지하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든지 판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얘기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을은 수탁자죠. 여러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언제나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죠. 타주. 그래서 을이 평원공인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다. 취득시효 절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점유니까? 타주 점유니까 이렇게. 제3자가 X토지를 보법 점유자 봐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만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만 소유자로 보죠. 신탁자는 소유자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3번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언제나 갑이 소유자죠. 갑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의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로서 하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 소유권에 의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그래서 이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4번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죠. 의리병에게. 의리병에게 매도하죠. 병은 뭐라도 악이라도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하죠. 악이라도. 그런데 병이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적극가담. 적극가담에서 등기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5번 의리.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뭐가 돼서? 해지. 명의신탁이 뭐가 됐다? 해지가 됐다. 그럼 봐봐. 여기 절대로 우리가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 알겠죠? 지상권 취득하지 못하는 건 뭐가 있어?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거 환지, 환매, 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취소권 행사. 여기요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은 자기 소유도 아니다. 아니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한 거잖아요. 그래서 명의수탁자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봐봐요. 갑이 신탁자죠. 갑의 것을요 유효하게 을 앞으로 명의수탁을 했다. 그래도 을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항상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탁자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등기부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동일하죠. 그런데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서는요 갑의 토지 위에다가 을이 건물을 건축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에요? 5번 이렇게. 자, 78번. 갑은 X부당 취득하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상 약정을 했는데요. 을은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이건 또 달라져. 을이 지금 을이 수탁자인데 을이요 계약의 당사자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죠. 이 말이 딱 나오면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지금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했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신탁자, 수탁자잖아요.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는 절대로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을은 갑이 준 돈으로 이 병은 지금 선의이다, 악의이다? 선의이다. 선의의 병과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완전한 소유자죠. 그럼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명의상이 무효이고 해지를 못하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청구를 못하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대금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대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치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인데요. 매매 대금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매도인이 악의이다. 악의면 어떻게 한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고요. 다시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죠. 이 경우는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계약일 때 그런 것이다. 계약일 때. 만약 이것이 경매이다. 경매일 경우는 매도인 병에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병락받은 매수인은 다른 말로 누구죠? 명의 수탁자죠. 언제나 수탁자만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만 소유자가 돼.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우리가 매매 계약일 때는 매도인이 선의냐 악의냐를 따지지만,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 지금 매매인데 지금 선의의 병이라고 그랬죠. 매도인이 선이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명의상 약정은 뭐다? 무효.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뭐를 청구해야 돼? 매매 대금. 매매 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회수를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알겠죠? 유치권 행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악의가 아닌 한. 즉, 이 사람 봐봐요. 이 판례가 뭐냐면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 뭐냐면 이 매도인이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는지를 알았냐 몰랐냐. 알았으면 악의, 몰랐으면 선이잖아요.
이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고. 언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을하고 뭐 할 당시? 계약 체결 당시라니까. 무조건 뭐 떨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채무 불이행하고 이행불능은 이행불능 당시,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외에는 다 그냥 모르겠으면 되거든요. 뭘로 봐?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 그래서 이번에 올해요 감사평가사 시험에 똑같이 계약 명시상에서 뭐가 나왔냐? 매도인 병이 매도인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것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 알겠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4번 했나요? 5번 을이 스스로 봐봐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갑은 을에게 대금에 반하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죠. 대금 청구 빼고는. 그런데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스스로 뭐 하는 건 돼 안 돼? 되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스스로 자의로 을이 스스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했어. 갑에게 스스로 이전했어. 그것은 적법이에요. 이걸 뭐란다?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물건으로 변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그건 내 거니까 나한테 등기해라. 그건 돼 안 돼? 안 된다고. 갑이 을한테 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스스로 하는 것은 된다.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취득한다. 뭐죠?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네요. 취득한다. 이렇게 됐죠? 자, 집합건물 완성된 분양 목적물 하자죠. 우리가 분양계약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전유 부분에 속하는 봐봐. 일동의 건물의 설치나 보존이죠. 일동의 건물은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죠. 여기 보면 흠은 전유 부분의 존재 틀렸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왜? 일동의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이니까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번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이죠. 그러면 언제부터요? 담보 책임은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시점부터 10년, 공용 부분은요 검사 종료라든가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이에요. 알겠죠?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허가일로부터 며칠이다? 10년이고,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10년이다? 인도받는다. 그런데 봐봐요. 임대 후 분양제라는 것은 임대 아파트가 나중에 분양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00년에 임대가 돼가지고 1월 1일 날 임대를 했어. 그래서 2008년에요. 8년에 내가 분양을 받았어.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다? 언제부터? 최초 인도시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분양받을 때부터 10년 그러면 건설회사가 몇 년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최초 인도시부터, 최초 인도받는 때부터 10년이다.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다. 이렇게.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도 책임을 지죠. 예전에는 분양자만 책임지는데 지금 분양자, 시공자 둘 다 책임을 져. 알겠죠? 담보 책임. 5번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죠. 하자 보수에 가늠하는 손해배상이죠.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가 여러 번 발생하죠. 소멸시효는요 각각의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하자가 여러 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라고? 2번. 마지막이요. 80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 여기 봐봐. 빌려준 그랬죠? 빌려준 1000만 원, 여기서 뭐란다? 소비대차라고 그래. 우리가 가등기 담보는 소비대차하고 준소비대차만 돼요. 그래서 을의 X토지 1억 원의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 담보죠? 그 다음에 1번이 가등기죠? 토지예요. 갑은 을에게요 빌려준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갑이 뭐를 했다? 가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 뭐를 했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네요. 이 사람을 후손이 권리자죠? 후손이 이렇게요.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그러면 안 돼.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청산금의 양도는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산 절차는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 규정이니까요. 청산 절차, 여기도 또 나는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 갑이요, 가등기한 본등기 하죠? 그럼 그건 무조건 무효가 돼.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는 무효가 돼. 그런데요,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다시 청산 절차 거치죠? 그러면 유효가 돼. 유효, 이렇게. 3번, 의뢰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청산을 할 때 채무 변제 의무하고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러면요, 청산 절차가 종료하죠. 종료하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청산금 반환과 알죠? 등기 말소, 청산금 반환과 가등기와 본등기 및 그다음에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이행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채권담보, 우리가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채권담보 목적의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있죠? 말소하고 채권의 변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이건 절대로 동시이행이 있을 수 없어. 채권이 무조건 주된 권리고 등기가 무조건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 채무 변제하고 등기 말소라잖아요. 여기 이게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한 본등기와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는 동시행이지만 이건 동시행이에요.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그런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는 변제와 절대로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것은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절대로 동시행 그러면 안 돼. 그럼 여기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에서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틀렸죠.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기간이 2개월이죠?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의 병이 그냥 후순위죠. 그럼 후순위는요, 후순위 권리자의 3대 원칙 기억나요? 후순위 권리자의 3대 원칙 가등기 담보에서.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어떻게 하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뭘 할 수 있어? 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후순위 권리자 3대 원칙이잖아요. 여기 청산 기간이 지나면 그랬잖아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랬잖아요. 뭐써 틀렸잖아요. 지나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변제기 내 이래야죠.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의 취득하면 여러분 경매죠.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죠. 이런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있어요?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죠. 이런 것들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15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소재주의 그래가지고 가등기 담보는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돼 있어. 알죠? 경매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을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는 말소 기준 권리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등기는 말소가 되니까요.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정해진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청산금이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때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 경매가 청구된 때부터 저당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봐. 근데 언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느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때부터 저당권으로 봐. 그러니까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도 똑같이 저당권처럼 똑같이 우선 변제권이 있고 물상대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도 물상대의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이제
1회 모의고사에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2회 모의고사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이요. 강의 끝나죠. 강의 끝나면 바로 식사하지 않고 바로 끝나고 1시간 안에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간반도 강의가 끝나면요 바로 강의 끝나자마자요 1시간 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내일 모레죠. 이번 주에는 민법이에요. 다음 주에는 개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볼 거예요. 됐죠? 해설은요 개론은 선생님이 별도로요 해설할 거예요. 저 선생님 사무실에서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동영상 제공할 것이고, 왜냐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기출문제 강의가 끝나면 여기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법은요 항상 월요일 날 일단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일은요 뭐라뇨? 오후에요. 오후에 민법 강의 노트 있죠? 그림 노트요. 뒤에 요약 있죠? 그 요약이 아직 안 해가지고요. 그 요약을요 빠르게요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됐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